성공하는 사람이 믿고 따르는 5가지 절대 법칙. 파트 1.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원칙을 반복한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살고 싶은가? 우리는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로 인생의 진척 과정을 가늠할 때가 많다. 보통은 생일을 축하하고 몇 주년인지 기념한다. 한 살을 더 먹고 새 학년에 올라가고 한 해의 목표를 세운다. 매년 새롭게 인생을 환기하고 싶다면 이 방법도 좋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을 정의하고 결정할 기회가 1년에 적어도 365번이 있다. 기회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간과한다. 이유는 끝도 없다. 사는 게 팍팍해서, 돈이 없어서, 온종일 일해야 해서,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이미 때를 놓쳐서 내년에 하면 되니까. 매일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선다. 레몬같이 시디신 인생을 살 것인가? 레모네이드같이 달콤하고 상큼한 인생을 살 것인가? 레몬 같은 인생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찾지도 않고 가능성을 보여주지도 않으며 현재에 안주하는 삶이다.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 앞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하지 않아서 다른 이에게 운명을 맡긴다. 삶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인생을 산다. 또한 현 상태에 안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러면서 공짜 혜택을 받으려고 남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기 바쁘다. 거칠에만 중시하느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변할 생각이 없다. 바로 여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과 성공하는 인생으로 갈린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 더 나은 길도 있다. 스스로 성공의 기준을 세우고 절대 안주하지 않는 삶이다. 레모네이드 같은 인생이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목표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감이다. 가능성이란 무한한 기회다. 우리는 목표와 가능성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변화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가 5년 전에, 지난주에, 심지어 오늘 아침에 한 일은 앞날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 목표와 가능성을 서로 이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이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가 같았을지라도 미래는 다르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수동적인 인생에서 탈피해 능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안내할 것이다. 이를 벌릴 것인가? 이를 당할 것인가? 세상에 뛰어들어 자신의 유산을 창조할 것인가? 뒷짐지고 있다가 인생의 뒤안길로 물러날 것인가? 이는 당신이 5가지를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돈, 관계, 행복을 거머쥐는 5가지 절대 법칙. 인생을 바꾸는 5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 5가지 법칙을 믿고 따를 것을 고수해왔다. 우리는 이 모든 법칙을 이미 알고 있으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출신지가 어디든 돈이 얼마나 있든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상관없다. 이것으로 내면과 외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빛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성공을 일구고 행복한 삶을 이끄는 진짜 비결은 바로 이 5가지를 알아차리고 실행하는 것이다. 5가지 절대 법칙은 모두의 마음의 스위치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 스위치가 모두 켜졌을 때 당신은 바뀐다. 인생관과 관점이 변하고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며 자기 인생을 이끌 힘과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켜는지 배우면 성공을 이루고 내면의 위대함을 깨우며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 첫 번째 법칙, 관점.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것이 인생의 전반과 가능성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정적 관점에 갇혀 살면서 그 상태를 인지조차 못한다. 하지만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순간 더 많은 기회가 보일 것이다. 두 번째 법칙, 모험. 스스로 정한 한계는 발전을 저해하고 가능성을 제한한다. 자기 안에 도사리는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도전의 크기만큼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위험을 신중하게 계산하고 감수하며 인생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법칙, 독립. 많은 사람이 독립심을 바람직한 특성으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정작 독립적인 사람은 극히 소수다. 집단으로 움직여야 더 안전하고 무리 속에서 편안함과 연대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독립이란 보편적 관념을 거부하고 설사 자기가 틀리더라도 감히 홀로 서는 것이다. 또한 자기 속도와 방식대로 자기만의 길을 가는 자유로움이다. 네 번째 법칙, 자의식. 자아를 성찰할 때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봐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것을 듣게 된다. 타인의 솔직한 의견을 참고해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을 잘 이해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다섯 번째 법칙, 행동.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노력해야 한다. 자신과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한 이미 가진 능력과 기술로도 성공할 수 있다. 이 5가지 절대 법칙의 앞글자를 따면 PRISM, 즉 프리즘이다. 내면의 이 5개 스위치를 모두 켤 때 비로소 인생의 목표와 가능성이 생겨난다. 워렌 버핏같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5가지 절대 법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관점. 스위치를 켜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모험. 스위치를 켜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독립. 스위치를 켜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의식. 스위치를 켜면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행동. 스위치를 켜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오늘이 성공하기 가장 근사한 날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차리고 온전히 발휘하는 사람, 최고의 모습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 안주하지 않는 사람은 가슴 깊이 행복해한다. 이들의 성공 비밀, 행복의 비결은 앞서 소개한 스위치 5개를 모두 켠 데에 있다. 성공자가 전부 세계적인 리더, 재계 거물, 프로 운동선수, 할리우드 스타는 아니다. 많은 수가 평범한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가 행복한 일을 선택하고 그 삶을 즐긴다. 이쯤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공하기 위한 스위치 5개를 모두 켜는지 궁금할 것이다. 영미권에서는 누구나 아는 오랜 속담이 있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변화하기 쉽지 않다. 수년에 걸쳐 쌓인 습관, 행동, 생각이 깊게 박혀서 바뀌지 못하는 것이다. 어차피 안 바뀔 테니 변화를 시도해봤자 헛수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변할 수 없다. 하지만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은 그 개가 새로운 재주를 배우려 하지 않을 때만 진실이다. 이전과 달라지기가 두려운 사람은 어째서 자기가 변할 수 없고 변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지 끊임없이 변명할 것이다. 하지만 변하기로 작정하고 관점, 모험, 독립, 자의식, 행동
5개 스위치를 모두 켠다면 프리즘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과거가 어쨌든 오늘은 당신의 날이라는 것이다. 오늘만큼은 완전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제로 끝내라. 오늘부터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라. 내 인생이 온전히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엄청난 힘과 권한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위대한 인생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근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최고의 시대, 완벽한 시대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이 가장 위대한 시대인 까닭은 모두에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갈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주인공인 시대다. 당신이 친구, 직장 동료, 부모님, 형제자매, 사회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믿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특정 학교에 다녀야 하고 특정 직장에서 일해야 하며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사야 하고 특정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당신이 믿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자신과 겨루는 것뿐이다. 오로지 자신만이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력해야 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결정도 나 자신이 직접 내려야 한다.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덫에 빠진다면 이길 가망이 없는 게임을 하는 셈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에서는 당장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지까지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고 노력 대비 성과가 좋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작 의지나 각오는 부족해서 결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기꺼이 고생하려는 사람이 너무 없다. 삶을 바꾸고 실천하려는 근면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없다면 그 누가 조언을 해줘도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칠 뿐이다. 좋은 법칙을 습관으로 들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에 집중하라.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 의사결정에는 인생관, 사고방식, 원칙, 자기 이해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결과에 연연하기 전에 올바른 기틀부터 다져야 한다. 절대 법칙을 무시하는 실패자 유형 1. 변명쟁이. 당신이 이미 아는 세 부류를 소개하겠다. 당신은 어디에선가 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세 유형의 사람은 당신의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 아이 학교에서 마주친 다른 학부모, 혹은 친구의 친구, 가족 모임에서 만난 친척이다. 헬스장이나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이 셋 중 한 명일 수도 있다. 이 셋은 바로 성공의 절대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변명쟁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다. 일을 너무 많이 해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공한 인생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니까, 실패하면 쏟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변명쟁이의 가장 큰 적은 비관적인 태도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 실제로 해보기 전에 겁부터 먹는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만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 동시에 뼛속까지 불만투성이다. 이 사람은 기어이 주변 사람들의 흉까지 버린다. 화창한 날 먹구름을 찾고 해결책이 나온 문제를 굳이 지적하며 성공도 어쩌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변명쟁이의 변화를 위한 행동은 머나먼 이야기다. 또 변명쟁이는 남들이 원하지 않아도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모르는 게 없지만 이는 곧 제대로 아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이 일에 나설 차례가 되면 뒷걸음질 친다. 그는 바람직한 인생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서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하면 짜증을 낸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부터 없애고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변명쟁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 변명쟁이의 특징.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며 시간, 노력,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비관적인 친구, 부모님, 직장 동료 등이다. 변명쟁이가 많이 하는 말, 이 나라 정책이 잘못됐다. 변명쟁이가 행복할 때, 변명쟁이는 자신과 같은 부류와 성공한 사람을 편으로 나눈다. 우리들 그들이라는 울타리를 치고는 그 안에서 위안을 얻는다. 평상시에는 현관 계단, 발코니, 탕비실 등 자신만의 안전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 장소, 일 따위를 흉보며 기운을 얻는다. 변명쟁이가 많이 하는 질문. 변명쟁이는 기본적으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무슨 말이든 꺼내면 제일 많이 토를 달 것이다. 그렇긴 한데 저도 그 일을 할 뻔했죠. 변명쟁이의 말버릇.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벼락에 맞을 확률이 더 높다. 정작 본인은 계속 복권을 사면서 아직 벼락에 맞지는 않았다. 변명쟁이가 버릇처럼 하는 말 5가지. 변명쟁이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낸다. 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변명을 들어보자. 너무 어려워. 변명쟁이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포기한다. 미련도 두지 않는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쓸데없는 과정에서 쉬운 일은 어렵게, 어려운 일은 더 어렵게 만든다. 무슨 일을 하든 유난히 힘겨워하며 도전의 무게가 영혼이 으스러질 만큼 무겁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거의 없다. 첫 번째 변명은 창의력과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버거워 보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다. 타계의 돌파구를 찾는 일은 자신에게 달렸다. 힘이 달려. 변명쟁이는 삶의 활력을 잃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인지 작은 흙무더기를 산처럼 보고 그 산을 오르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변명은 의욕이 부족한 탓이다. 변명쟁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이 세다. 누구든 자신의 잠재력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학력이 좋지 않아.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혹은 다니지 못했는지는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성공한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았고 갔더라도 대학을 중퇴했거나 소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지 아는가? 세 번째 변명은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다. 변명쟁이는 자기가 어째서 무슨 일을 못하는지 잘 둘러댄다. 여기에 형식적인 자격증서가 없다는 것이 핑계 삼기에 참 편하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다들 처음 하는 일에 미숙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변명쟁이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알고 태어났다는 듯이 지식 장벽을 만들어낸다. 마치 빌 게이츠는 걸음마를 할 때부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 변명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탓이다. 변명쟁이가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하는 오해는 그들은 자신과 달리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자신을 믿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변명쟁이와 다르다. 그들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며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은 떳떳하게 인정한다. 그래서 읽고 질문하고 강좌를 듣고 다른 이에게 조언을 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착실하게 채워나간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지식이 방대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았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 부족해. 변명쟁이들은 하나같이 시간이 없다고 핑계 삼으며 신경 써야 하는 다른 중요한 일이 무척 많은 것처럼 군다.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을 산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다. 시간을 아껴 쓰는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낼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 것이다. 얻고 싶은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며 일정을 조정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이고 관심을 쏟고 의지를 불태우며 온 마음을 바칠 것이다. 5번째 변명은 잘못된 우선순위와 부족한 자기 관리 탓이다. 변명쟁이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나의 변명쟁이 기질 진단하기. 변명쟁이가 자주 하는 변명을 알아봤다. 혹시 나도 변명쟁이가 아닐까? 변명쟁이 기질을 나타내는 신호를 살펴보자.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다른 사람들 탓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이런 마음가짐의 문제점은 뭘까? 바로 자기 몫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에 무책임하며 잘못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느끼기 전까지는 남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편리한 전략이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 힘든 일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편이 단기적으로는 더 쉽고 편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부담을 더는 순간은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다. 책임감은 가장 위대한 자유다. 당신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당신이 한 행동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일개소시민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게 조작됐다. 주식시장, 정치, 직장, 모조리 다. 이 나라를 굴리는 건 윗사람들이지 내가 아니다. 돈을 버는 건 큰손들이지 내가 아니다. 공치사를 듣는 건 난 사람들이지 내가 아니다. 그들은 이기기만 하고 나는 지기만 한다. 나에게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내가 세상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절망적이지만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은 본인을 일개소시민으로 여겨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렸다. 또한 자신이 실제보다 더 약하고 느리고 힘이 없다고 믿었다. 끝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제 발목을 잡았고 삶이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하든 그저 수용하도록 자신을 길들였다. 당신은 삶에 끌려다니며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다. 한 발짝 물러난 상태에서 조언하는 것이 좋다. 나는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할 말이 많다.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고도 생각한다. 누구라도 들으라고만 한다면 기꺼이 나의 식견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조언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사람은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비판하고 지적하고 놀리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직접 나서야 할 순간이 오면 황급히 손사래를 친다. 앞에 나서는 건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배후에 있는 편이다. 뒤에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일이 더 편하다.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당신이 할 수도 있었던 일을 전부 떠올려보라.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때, 못다한 학업을 이어가려는 때, 세계 여행을 계획했던 때,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준비했던 때. 글쎄,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나이를 더 먹었고 빡빡한 일정에 시달려서 여유가 없다.
나는 지금 생활에 정착했고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탕비실에서 꼭 차만 끓이는 건 아니다. 커피 마실까? 15분 전에 마셨다고? 에이, 한 잔 더 마셔. 퇴근하기 전까지 5시간 14분밖에 안 남았어. 당신은 아무리 쉬어도 더 쉬고 싶다. 사실 일만 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기세다. 당신은 쉬는 시간에만 행복해한다. 그 시간만큼은 임원, 동료, 상사에게 일을 떠맡길 수 있다. 일하는 것은 별로지만 쉴 때는 더없이 기쁘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수다 떠는 게 더 재미있다. 당신은 휴식대장 역할을 자처해 다른 사람도 쉬도록 부추기고 휴게실을 자기 무대로 삼는다. 절대 법칙을 무시하는 실패자 유형 2. 범생이. 범생이는 현실에 안주하며 익숙한 터전에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는 사회, 친구, 부모, 주변 사람 등 남들이 골라준 진로, 즉 사회적으로 통상 장려되고 대우받는 진로를 선택한다. 범생이는 완전한 수능주의자이며 진짜 자신의 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바라는 꿈을 대신 이루며 산다. 범생이는 겉보기에 적극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동한다고 해서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의미 있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모험을 싫어하는 범생이는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미지와 실패를 두려워한다. 범생이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사린다. 대부분 범생이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남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다. 또한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남들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에게 이직은 선택지에 없다. 범생이들은 집이나 별장을 자주 언급하고 변명쟁이와 달리 자신의 불행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삶이 멋지게 보이길 바라지만 사실 그들은 거짓 인생을 사는 것이다. 꼭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불안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범생이는 일주일에 85시간을 일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정도 나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한 2.5명의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는 이유는 그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함을 달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며 사회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범생이가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흘러가는 대로 산다. 그들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나마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현재 다니는 직장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그 정도 조건이면 합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범생이는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며 대부분이 진정한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아니라고 심지어 이인적인 삶,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칠의 굴레에 갇혀 산다. 범생이의 특징. 고향 근처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대도시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당신의 형제자매, 동창,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만난 다른 부모 등이다.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나 근무 시간을 못 견뎌하면서도 퇴사는 미친 짓이라고 말한다. 지금 사는 동네를 싫어하면서도 이사하려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범생이가 많이 하는 말. 남이 하는 것은 나도 하고 남이 가진 것은 나도 갖겠다. 범생이가 행복할 때. 범생이는 익숙한 공간이 주는 확실함에서 만족을 느낀다. 그 공간 자체를 못 견디게 싫어할 때조차 그렇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계속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자기가 한 선택을 확신한다. 범생이가 초면에 던지는 질문. 무슨 일 하세요? 범생이의 버릇. 안 된다가
범생이가 아니라 안 된다야. 범생이는 틀린 맞춤법을 지적하길 좋아한다. 범생이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해도 승진하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1년에 한 번쯤은 기뻐한다. 이것으로 안정과 지위를 갈망하는 그들의 욕구는 충족된다. 범생이는 변화를 불편해한다. 이 점이 가장 큰 함정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만의 고치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머지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외부 변화에 적응을 실패한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여도 가족관계, 정체성, 핵심 신념, 가치 등이 변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나의 범생이 기질 진단하기. 범생이는 자신의 우월함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혹시 나도 범생이가 아닐까? 범생이 기질을 나타내는 신호를 살펴보자. 인생은 거대한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의 목적이 인생이라는 점만 빼면 내가 벽에 걸어둔 달력형 일정표와 같다. 나는 어떤 일을 달성하고 성취했는지 여기에 체크한다. 상 받은 것도 모조리 쓰고 새로운 직함도 전부 적어둔다. 이 체크리스트에 무언가 적으려고 마카 뚜껑을 열기만 해도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걸 느낀다. 누군가가 예술품을 수집하듯이 당신에게는 이력서가 최고의 작품이다. 당신은 이력서에 온 힘을 쏟느라 정신이 팔린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함께 발전시켰어야 할 긍정적인 습관이나 인생살이의 기술에는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못했다. 당신은 다양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보다 스펙을 쌓는 데 더 시간을 들인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잘난 이력서를 보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쩜 나의 모든 게 완벽한지 제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30초 안에 당신의 직위, 회사 이름, 족보까지 떠벌린다. 그 사람이 묻지도 않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커리어다. 아이가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가 중요하다.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 모든 시작은 유치원에서부터다. 그런데 이 시점을 좋은 유아원, 심지어 좋은 영아시설로 더 앞당기는 이도 있다.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자녀도. 일을 끔찍이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 끔찍이 싫어한다. 솔직히 일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다. 일을 그만두면 95%가 은행 빚인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갚는다는 말인가. 터놓고 말해보자.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싫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다른 핑계만 대고 있다. 그 까닭은 일을 그만두면 현재 생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최면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거짓말이다. 나는 많은 사람이 바란다고 생각한 인생이 정착했고 체면 유지라는 끝없는 쳇바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나는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 그 자리는 나의 동창과 유년 시절 친구, 부모님이 바랐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절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웃음을 사고 조롱당하고 위신이 땅에 떨어질까봐 겁나기 때문이다.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당신처럼 두려운 나머지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